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하는 게 낫잖아. 봅시다. 명제 증명부터 볼게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그냥 정의와 정리가 있는데, 정의 같은 경우는 그냥 약속한 것, 약속한 문자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고, 그 다음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된 거, 이미 증명이 끝난 애들을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정리는 갖다 쓰면 돼. 정의든 정리든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증명이죠. 그럼 어떤 명제가 있는데 걔가 정의도 아니고 정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증명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대우법,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대우는 언제 쓴다? 부정형이 나왔을 때 쓰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에서는 부정형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부등식에서는 사실 부정형은 없으니까 뭐를 부정형이라고 생각을 하자? 또는을 부정형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대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근데 그거는 명제의 증명에서만 나오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명제 문제 풀 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특별하게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이 무엇이냐?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참임을 증명하는 게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보다 쉬워. 근데 특정 무언가들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더 쉽다. 그래서 거짓임을 증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고 이거야. 근호가 남자야. 근데 증명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뭘 증명해? 여자가 아닌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럼 결국 남자가 돼. 그런 식인 거예요. 어떤 숫자가 무리수야. 근데 무리수임을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야?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닌 걸 증명하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14번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뭐라고 돼 있느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형이 나왔을 때, 근데 그건 우리가 평소에 명제 풀 때 쓰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 A 곱하기 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인 거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의 곱이나 합의 형태가 나오고 그랬을 때 A와 B를 따로따로 물어보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금처럼 A 곱하기 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대우를 하면 뭐 어떻게 바뀌냐면, 대우를 하면 A 또는 B니까 A와 B가 둘 다 짝수의 반대인 짝수의 반대인 홀수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짝수다가 A 곱하기 B가 홀수다로 바뀌겠죠. A, B가 둘 다 홀수다. 얘 뒤로 보내면 A 곱하기 B가 홀수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아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앞에가 얘를 우리가 앞에 걸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에 걸 결론이라고 부르는데, 앞에가 합이든 곱이든 뭔가 묶여있는 형태야. 둘이 연산이 돼 있고 그 뒤에 결론이 둘을 쪼개놓은 형태다. 그럼 반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왜? 반대로 돌려놓고 대입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명에서만 이제 나오는 애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얘 또는 얘. 이런 애들. 그러니까 부정형이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부등식인데 또는의 형태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쓰자? 대우를 쓰자라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고, 얘는 그냥 방금 새롭게 나온 거예요. m제곱이 홀수면 m도 홀수냐? 그럼 반대로 m이 짝수면 m제곱이 짝수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편하니까 반대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묶여있을 때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대우 써서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사실 이제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지금 이제 전부터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험 범위가 원래 절대부등식까지인데 둘 중 하나요. 명제 전에 끊기거나, 그러니까 집합까지가 시험 범위거나, 아니면 명제 일부분까지가 시험 범위거나, 절대부등식 앞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나뉠 건데, 지금 너네가 교육과정이 바뀌는 첫 해니까 나도 잘 몰라. 어디까지인지 나도 예측이 안 돼요. 잘.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내 예측을 벗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독특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지금 내가 쭉 찾아보니까, 나도 궁금해 찾아보니까 보통 집합에서 끊길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 양 자체가.
양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명제를 중간에 자르기가 되게 애매하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중간에 자르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기말고사 범위일 거예요. 봅시다. 필수예제 15번엔 귀류법. 귀류법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겠다. 근데 그걸 뭐로 증명하겠다? 귀류법으로 증명하겠다라는 건데, 귀류법은 뭘 하는 거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야. 즉 무리수다야. 맞죠? 근데 너네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중학교 때인가? 무리수가 뭐야? 무리수의 정의 루트? 너네 순환소수 배우죠? 어렸을 때 순환소수 배웠죠? 그럼 무리수의 정의가 무엇이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불러요. 순환하는 소수를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무리수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뭐야? 무한소수야. 그러면 무리수임을 증명하려면 또는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얘가 무한소수인지를 봐야 돼요. 루트 2는 무한소수니? 확신할 수 있겠어? 너네가 루트 2를 계산을 했어. 1.4 얼마나 쭉 썼어. 한 100자리까지 썼어. 근데 101자리에서 끝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실질적으로 무한이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뭘 증명할 거야? 유한소수가 아닌 걸 증명할 거야. 한계가 없다는 걸 증명할 건데,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 결론을 부정한다. 얘를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해 보겠다. 결론을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해놓고 풀었는데 만약에 풀다가 아닌 게 나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무리수가 되는 거잖아. 뭔 소린지 얘가 귀류법이 그거야. 다시 귀류법이란 뭔 뜻이냐? 결론을 부정해라.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해라. 뭐다? 루트 2는 유리수다 라고 보는 거야. 유리수는 뭐라고? 우리 보통 유리수 하면 뭐가 떠올라? 분수 떠오르죠. 분수.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루트 2는 m분의 n이라고 쓸 수 있다. 유리수니까. 그리고 그 유리수의 정의에서 m과 n은 서로소여야 돼요. 서로소여야 돼요. 그럼 이 상태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2는 m제곱 분의 n제곱이고, m제곱을 넘기면 n제곱은 2m제곱이다. 그럼 n을 제곱했을 때 2 곱하기 m제곱이야. 그럼 얘는 무슨 수라고 불러? 짝수라고 부르죠. 얘가 짝수야. 즉 n제곱이 짝수야. n제곱이 짝수면 n은 뭐야?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죠.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고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인 거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죠? 그러니까 n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2k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4k제곱은 2m제곱이 되겠죠? 그럼 m제곱은 뭐가 돼? 2k제곱이 되지. 그럼 m제곱도 뭐야? 짝수가 되죠. 그럼 m도 짝수가 되죠. 근데 이 둘은 뭐여야 돼? 서로 소여야 되는데? 근데 n도 짝수고 m도 짝수인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생겨? 이거를 모순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유리수로 가정했다. 그러면 그 유리수의 정의와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n과 m은 서로소다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다? 가정과의 모순이 생겼다. 그 말은 유리수라는 가정이 뭐다? 틀렸다. 유리수라는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다 아니다? 아니다. 즉 무리수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귀류법은 뭐냐?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간다. 이 어떤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보니까 얘를 부정해서 이 부정한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었죠. 그걸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귀류법이.
부정해 놓고 걔가 만약에 거짓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류법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2번 문제 봅시다. 밑에 460-2번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뭘 쓰고 싶니?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뭘 쓰고 싶어? 원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얘를 기류법으로 풀어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서술형에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으로 풀어라, 기류법으로 풀어라, 두 가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같이 보고 갑시다. 첫 번째로 얘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볼게. 그럼 대우를 쓰면 뭐가 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래.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다는 소리죠. 그럼 n은 뭐라고 쓰는 거야? n은 3k 플러스 1이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또는 n은 3k 플러스 2다. 나머지가 2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n제곱을 구하면 n제곱은 뭐가 되니? n제곱은 9k제곱에 플러스 6k에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를 가지고 제곱하면 n제곱은 9k제곱에 플러스 6k 12k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죠. 왜? 얘 3으로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얘 3으로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러니까 뭐만 남아? 1만 남죠. 그러니까 나머지 1이야. 그러니까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야. 얘 3으로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얘 3으로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니까 뭐야?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3의 배수가 아니었더니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겠구나.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됐니? 그럼 만약에 두 번째로 얘를 기류법으로 풀 거야. 기류법은 뭐다? 결론을 부정해라 라고요.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뭐다?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가정해 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다고?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건 n제곱은 3k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면 n은 뭐가 돼? 루트 3k가 되지.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n이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루트가 있으면 돼, 안 돼? 여기에 루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n은 자연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여기 루트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k는 뭐여야 돼? 얘가 자연수려면 k는 뭐여야 돼? 3m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맞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왜?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루트가 사라져야 되니까 제곱 써야지. 근데 앞에 3이 있으니까 3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m제곱이어야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결국 n은 뭐가 된다? 집어넣어보시면 3m이 되죠. 근데 3m이 3의 배수가 아니다.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류법.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기류법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교과서에서 나와요. 교과서.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이제 성향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보통 증명 문제를 낼 때는 대놓고 좀 말해주거든. 그리고 증명 문제를 내면 어차피 학교 교과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를 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절대부등식이란 무엇이냐?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맞죠?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A가 실수면 실수 A가 있으면 그랬을 때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A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이런 거야. 절대부등식. 또 이런 거. 실수 A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절대부등식은 실수의 성질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절대값을 씌웠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건데 우리가 그 절대부등식을 전체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전체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냐 아니냐, 또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아라 라고 하면 판별식을 쓰거나 아니면 실수의 성질, 즉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 푸는 거는 뒤에 가서 같이 할 거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절대부등식 중에 두 가지를 볼 건데, 뭘 볼 거냐?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코시-슈바르츠를 볼 건데, 코시-슈바르츠가 뒤에 나오나? 안 나오면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나오네요. 코시-슈바르츠에서 두 개를 볼 건데, 일단은 둘 중에 중요도를 따지면 왼쪽이 훨씬 중요해요. 왼쪽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있어. 아예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얘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수능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산술기하는 가끔 등장하거든. 수능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의고사에도 한 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산술기하 평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산술평균이라는 애와 기하평균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너네 산술평균이라는 게 뭘까? 산술이 뭐야? 계산이죠, 계산. 맞죠? 그러면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평균이 뭐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있어. 이 둘의 평균 어떻게 구해?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누죠.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럼 기하평균은 뭘까? 너네가 생각하는 기하는 뭐야, 얘들아? 도형이죠, 도형. 도형에서 말하는 평균은 뭘까요? 사실 기하평균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 결국 결론은 똑같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너네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직사각형에 가로의 길이를 A라고 놓을 거고 세로의 길이를 B라고 둘 거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 AB가 되죠. AB가 되죠. 얘네들의 이 기하평균을 구해볼 거야. 기하평균이 무엇이냐?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넓이는 안 변했으면 좋겠어. 다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똑같이 만들 거야. 그러면 뭐가 될 거야? 정사각형이 될 거야. 근데 뭐는 안 변했으면 좋겠어? 넓이는 안 변했으면 좋겠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뭐로 바뀌겠니? 한 변의 길이가 뭐겠니? 루트 AB가 되겠죠. 그게 기하평균이에요. 그게 기하평균이에요. 다시 기하평균이란 무엇이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다른 애들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같게끔 맞춰주고 싶다. 근데 그 과정에 넓이는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나오는 게 뭐다? 루트 AB라는 애예요.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그럼 도대체 산술평균이 이건 거 알겠고 기하평균이 이건 거 알겠고, 근데 갑자기 얘랑 절대부등식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볼 거야. 대소관계. 누가 더 큰지.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와 루트 AB를 비교를 할 건데, 여기 일단 루트가 있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하시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얘 제곱하시면 ab예요. 너네 5가 커 2가 커? 5가 커.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뭐야? 양수야. 반대로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뭐야? 음수죠. 그러니까 빼보면 누가 큰지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와 얘 중에 누가 큰지 모르겠어. 그래서 둘을 빼볼 거야. 둘을 빼볼 거야. 그럼 빼면 통분하시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대로 있고 얘가 4ab가 되죠. 여기 2ab죠.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2ab로 바뀌어.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뀌죠. 너네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얘에서 얘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둘 중 누가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 크거나 같은 거예요. 됐니? 됐니? 이거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절대부등식이 된다. 왜? 계산해봤더니 뭐가 되니까? 제곱이 되니까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제곱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제곱의 형태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고, 이 공식은 보통 2를 반대로 넘겨서 이렇게 씁니다. a 플러스 b는 루트 2 루트 다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ab보다 인 건데, 얘들아 정신 차리고 산술기하 평균이 뭔지는 알겠어. 뭔지는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겠어. 근데 결국에 우리가 뭔가 새롭게 배우면 뭐가 중요해? 그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해? 그거를 어떻게, 어떤 문제에서 활용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한 거지. 맞죠?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써야 되는 세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상황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산술기하평균은 어디서 쓰느냐? 첫 번째, 우리 산술평균에서의 A, B는 크게 상관없어. 그치만 기하평균에서의 A, B 봐봐. 기하라는 게 뭐라고? 도형이라고. 그럼 A, B는 그 도형에 뭐였어? 가로의 길이와 세로 길이였죠. 길이는 항상 뭐야? 양수야. 즉 산술기하평균은 A, B가 양수일 때 쓰는 거예요. 양수가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왜? 기하평균을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양수가 아니면. 그 다음 두 번째, 합과 곱이 들어가 있죠. 산술기하평균에는 여기엔 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엔 곱이 들어가 있죠. 맞죠? 그럼 합과 곱이 나오면 무조건 산술기하를 쓰냐? 그 말이 아니라, 잘 봐. 만약에 A 더하기 B가 3이래. 그럼 여기다 내가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3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그럼 2 넘기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AB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AB의 최대값은 뭐야? 4분의 9야. 이해가? 산술기하를 계산했더니 뭐가 나와? 곱의 최대값이 만들어져요. 반대로 볼게요. 이번에는 A 곱하기 B가 4래. A 곱하기 B가 4래. 그럼 A 곱하기 B에다가 4 집어넣어봐. 4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4.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 더하기 B는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A 더하기 B에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합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산술기하를 씁니다. 됐나요?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서 중요해. 얘들아, A 플러스 B가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최소값은 4야. 맞죠? 그럼 그 최소값은 크거나 같다 해서 이 밑에 있는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얘기하거든. A, B가 4일 때 최소니까. 반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 곱하기 B가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 그 말은 A, B가 뭐일 때? 4분의 9일 때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언제냐? 이게 등호가 될 때예요. 등호가 될 때.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결국 합과 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쓴다고. 근데 그 최대 최소일 때가 도대체 뭐냐고? 산술기하에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이 둘이 같을 때라고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이. 그게 언제냐? 요식 봐봐. 4분의 a-b의 제곱이 등호가 성립할 때야. 저게 등호가 성립할 때 얘들아. 제가 0일 때야. 쉽게 말하면. 얘가 0일 때야. 그럼 a, b가 어떨 때야? 같을 때야. 합의 최소와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데 그게 결국 언제다? a, b가 같을 때다. 이 둘이 같을 때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쓰느냐? 역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써요. 왜냐? 얘들아, 역수라는 건 너네 역수 아무거나 떠올려봐. 하나가 3이야. 그럼 그거의 역수 뭐야? 3분의 1이죠. 곱하면 몇이야? 1이야. 어떤 애가 2x야. 2x의 역수는 2x분의 1이죠. 곱하면 뭐야? 1이지. 역수라는 건 곱했을 때 어떤 값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뜻해. 맞죠? 그러니까 뭐를 준 거야? 사실상 곱을 주는 거야. 역수라는 건. 곱을 주면, 이런 식으로 곱을 주면 뭐의 최소를 알 수 있어? 합의 최소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넘어가셔서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절대부등식에 지금 이거 다 할 거야. 다 할 건데 일단 넘어가서 17번부터 볼게요. 17번부터. 얘들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17번에 2x 더하기 3y가 12야. 뭐를 줬어? 합을 줬어. 뭐를 물어봐? 곱의 무슨 값? 최대값.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산술기하야. 그럼 산술기하는 어떻게 쓰느냐? 항상 합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합을 기준으로 쓰는 거야. 잘 봐. 2x 플러스 3y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저기다 집어넣어봐. 2x 플러스 3y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2의 루트에 뭐보다? 6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지? 항상 합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합을 기준으로. 알겠지? 그럼 얘가 몇이라고? 얘가 몇이다? 10이다. 그럼 약분하면 몇이고? 6이고. 제곱하면 36보다 6xy가 작거나 같다고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최대값은 뭐다? 6이다. 끝이야. 얼마나 쉬워. 떠올리기만 하면 돼. 얘가 산술기하 문제니까 산술기하로 풀겠지가 아니라 근거를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그때의 xy 값은 뭘까요? 그때 xy 값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최대 최소는 언제라고? a, b가 같을 때라고. 그럼 저기서 최대 최소는? 저기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xy가 같을 때일까? 그럼 xy가 같을 때니까 xy는 루트 6인 거야? 우리 지금 뭐를 기준으로 산술기에 썼어? 합을 기준으로 봤죠. 즉 2x와 3y를 기준으로 봤죠. 그럼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즉 뭐야? 이 둘이 같을 때가 최대값인 거야. xy가 같을 때가 아니라 2x와 3y가 같을 때야. 그럼 이렇게 쓰겠죠. 아, 우리는 지금 최대값이 xy가 6일 때를 보고 있고, 그런데 그때의 xy는 2x와 3y가 같다. 그럼 x는 2분의 3y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가장 미련한 거예요, 얘가. 왜? 둘의 합이 12야. 근데 2x와 3y가 같아. 그럼 각각 몇인 거야? 각각 몇인 거야? 6인 거잖아. 그럼 x는 3이고 y는 2네. 끝이야. x가 3이고 y가 2니까 곱이 6인 거야. 이거 하지 마세요. 관계식 찾아서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합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합에서 끝내는 거야. 알겠죠? 한 번 더 볼게요. x 곱하기 y가 8이래. 근데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물어봐. 합의 최소값을 물어봐. 그러니까 뭐야? 산술기하야. 알겠죠?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린 산술기하는 항상 어디서 쓴다? 합을 기준으로 쓴다. x 플러스 2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둘의 곱인 2xy보다. 근데 xy가 몇이고 얘가 8이고 16이니까 루트 씌우면 4고 그럼 얘는 뭐가 돼?
8이 되죠? 결론 x 플러스 2y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몇이다? 8이다. 그때의 xy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x 플러스 2y가 몇일 때가 8일 때가 최소값이다. 항상 합을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그럼 x는 몇일 거고 x는 몇일 거고 x는 몇일 거고 4일 거고 y는 2일 것이다. 왜? 최소값은 이렇게 같을 때일 거니까. 반 나눠서 각각 가져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걸 이렇게 풀지 말라고. 아, 그러면 최소값은 x와 2y가 같을 때야. 그럼 저기 x 곱하기 y가 8이니까 x에다가 2y 집어넣으면 2y 제곱은 8인 거고 2 약분하면 4인 거고 그럼 y는 뿔마 2인데 y가 양수일 거니까 y는 2겠네. y가 2니까 집어넣으면 x는 4겠네. 어느 세월에 할 거야? 어느 세월에. 눈으로도 풀리는데. 알겠어? 산술기하의 핵심은 뭐다? 합이에요. 합. 항상 합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식을 세울 때도 합을 기준으로, x, y를 구할 때도 합을 기준으로. 이해됐니? 한 번만 더 봅시다.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네가 졸면 졸수록 내 목은 터져요. 목소리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목 아파. 나 오늘 수업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있다고. 나 이제 이거 끝나고 철상관 가야 된다고. 근데 목소리 안 나오게 생겼어 너한테. 좀만 정신 차려봐. 철상관도 애들도 수업해야 될 거 아니야. 수업해야 될 거 아니야. 좀만 정신 차려봐. 봅시다. 464번. 464번에 양수 AB에 대하여 9A제곱 더하기 9B제곱은 36이래요. 이번에는 제곱의 합을 줬는데 뭐 크게 상관없어요. 제곱의 합을 주든 뭘 주든. 그랬을 때 뭘 물어봤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곱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이니까 뭐다? 산술기하다. 알겠죠? 너네가 만약에 3학년이야. 고3이야. 고3한테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고 곱의 최대값은 산술기하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3학년 때까지 가면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한테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게 이제 기말고사 범위면 기말고사 한정으로는 곱의 최대값과 합의 최소값은 무조건 산술기하예요. 그냥 그렇게 바꿔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최대 최소 문제가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는 함수의 최대 최소 아니면 얘밖에 없어. 근데 함수의 최대 최소와 얘를 헷갈릴 리가 없어.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건 함수가 나오잖아. 여기 함수 뭐 나와? 얘가 함수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헷갈릴 리가 없어. 헷갈릴 리가 없어. 그래서 함수의 최대 최소 아니면 산술기하 둘 중 하나요. 너네 기말고사 때는. 알겠죠? 그럼 얘 볼게요.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야. 곱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산술기하야.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합을 기준으로 쓴다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써보면 9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9A 제곱 B 제곱이고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니? 6AB 나오죠? 그냥 맞죠? 맞죠? 근데 얘가 몇이라고? 얘가 36이라고? 그러면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6이다. 만약에 그때 AB를 구하라고 한다면 합을 기준으로 이 둘이 같을 때다. 그러니까 각각을 몇씩? 18씩 나눠 가지면 되죠. 그래서 9A 제곱이 18일 때 B 제곱이 18일 때가 각각 최대값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465번 보세요. X가 0보다 크고요. Y가 0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는 6이고 합을 줬고 그 다음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분수잖아. 그러니까 뭘 해볼 수 있어? 통분할 수 있죠. 분모는 XY 분의 이렇게 곱하면 Y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3X가 되지. 이렇게 통분했더니 여기 6이 있네? 맞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뀌겠네? X 곱하기 Y 분의 6으로 바뀌겠네? 얘 무슨 값을 물어보고 있어?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맞죠?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X 곱하기 Y의 입장에서 무슨 값이야? 대값이겠죠.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질 거니까. 아,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네?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네. 곱의 최대. 그러니까 뭐겠네? 산술기하겠네. 근거를 잡고 가시라고요, 항상.
알겠죠? 그래야 섞였을 때 풀 수 있으니까. 산술기하 문제니까 그냥 나오자마자 산술기하로 풀지 말고 근거를 잡고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뭐다? 합을 기준으로 3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3xy보다. 근데 얘가 6이고 약분하면 3이고 제곱하면 9보다 작거나 같고 xy는 3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얘가 3이겠구나. 그럼 최소값은 2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번. 근호야. 아니다. 근호는 정신 잘 차리고 있을까? 준호야. 18번 문제가 산술기하 문제일까? 응? 18번 문제가 산술기하 문제일까요? 응? 산술기하 문제일까 아닐까? 18번 문제는 산술기하 문제겠죠? 내가 뭔가 물어보니까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지? 당연히 산술기하 문제겠죠. 18번 유형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적혀있는데 맞죠? 근데 왜 물어보겠어? 제가 왜 산술기 할까요? 양수니까? 그럼 양수면 다 산술기하 쓸 거야? 사실 그래도 돼, 기말고사에선. 근데 이제 수학 전체에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양수 조건이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기말고사에선 그래도 돼. 근데 좀 더 확실한 거. 왜 그럴까요?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최소값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우리는 뭐만 합의 최소와 곱의 최대일 때만 아니면 역수의 합의 최소값일 때만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냥 무작정 최소값이니까 쓰는 게 아니야 원래는. 맞죠? 그러니까 근거가 애매하잖아 지금. 양수 조건 뭔가 산술기하 같아. 최소값 뭔가 산술기하 같아. 근데 이게 확 안 와닿잖아. 너네가 생각을 해봐. 시험장이야. 근데 느낌으로 풀 거야? 그럴 수 있겠니? 특히 수능이야. 느낌으로 풀고 갈 수 있겠니? 이게 시험의 압박감 속에서는 그렇게 못 풀어. 평소에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어보고 맞으면 역시 하고 넘어가고 틀리면 내가 뭐 틀렸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시험장에서는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거를 확실하게 가져가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우린 이런 형태의 최소값을 못 구해. 이런 거 구해본 적 없어 우리. 그러니까 뭐해? 일단 전개해보는 거야. 어떻게 생겼나? 일단 전개해보는 거야. 그럼 전개할게요. 이렇게 곱하시면 AB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시면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시면 플러스 1. 그 다음 마지막 AB분의 4가 되죠. 그럼 얘 정리해서 써보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AB와 AB분의 4가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죠. 그러니까 완벽한 역수는 아니야. 그치만 곱하면 몇이야? 4로 딱 떨어지죠. 뭔 소린지 이해가? 뭔 소린지 이해가세요? 다시 얘를 우리는 역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그 역수의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뭐? 산술기하라고요. 그럼 산술기하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쓴다? 합을 기준으로 쓴다. 얘를 기준으로 쓴다. AB 더하기 AB분의 4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몇? 곱하면 4가 되고 얘 몇이야? 4죠. 그러니까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또 4다 이렇게 쓰지 말고 최소값은 얘가 4니까 최소값은 9겠죠? 맞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곱하기 B의 값은? 2. 그렇죠? 왜? 얘가 4였으니까. 합을 기준으로 보라고. 그렇죠?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안 나가겠지? 합을 기준으로 보라는 말은 이제 기억하겠죠? 지금 한 수업에서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안 되는 거? 없어? 괜찮아? 그럼 19번 볼게요. 19번에 x가 1보다 큰 상황에서 4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근데 쟤는 역수관계야 아니야? 역수관계가 아니야.
왜 역수관계가 아니야? 곱했을 때 x가 안 없어지잖아. 쉽게 말하면 x-1과 x는 다른 거잖아. 맞죠? 근데 분명히 역수관계로 좀만 바꿔주면 역수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식을 변형해 줄 거야. 어떻게 변형할 거냐? 봐봐. 너네 x-1분의 1을 x분의 1로 바꿀 수 있어? 분모에다가 내가 맘대로 1 더해도 돼? 안 돼. 그런데 x를 x-1로 바꿀 수 있니? 뒤에 뭐 붙이면 돼 다시?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면 앞에 걸 바꾸겠어? 뒤에 걸 바꾸겠어? 앞에 걸 바꾸는 거예요. 앞에 걸 뭐로 바꿔? 4x를 4의 x-1로 바꿔. 요렇게. 그럼 이제 역수관계로 바뀌었죠. 그 대신 뒤에 뭐 더해줘야 돼? 4. 끝입니다.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둘의 곱 4. 그럼 최소값은 뭐? 4. 그러니까 전체는 8. 끝이에요. 그럼 그때 x값은? 그때 x값은 얘가 4니까 얘는 몇일 거고 2일 거고, 그럼 x-1은 몇일 거고 2분의 1일 거고 x는 몇일 것이다? 2분의 3일 것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제일 미련한 게 뭐야? 아, 얘로 산술기가 썼으니까 4의 x-1은 x-1분의 1과 같을 거야. 그럼 얘 넘기면 4의 x-1의 제곱은 1이야. 아, 그러니까 4로 나누면 4고 x-1은 뿔마 2분의 1이야. 그럼 x는 1이면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분의 1일 거야. 아, 근데 둘 중에 x가 1보다 크네? 그러니까 얘겠네. 바꾸면 해. 안 말려요. 말려요. 그게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보면? 합을 기준으로 보면 바로 어차피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반 나눠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66번, 67번 한번 풀어보세요. 66번, 67번. 우리가 몇 시부터지? 수업이? 1시부터인가요? 지금 이제 벌써 1시간이 흐른 거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오늘? 풀어보셨나요? 66번, 67번. 66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여기 전개해서 보시면 되고 67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면 되죠. 3에 여기가 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2라고 바꾸고 1 빼면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역수관계를 통해서 산술기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활용 넘어가기 전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6번만 보고 갈게요. 16번만.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을 할 거야. 그리고 ab가 실수해서 성립함을 증명해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부등식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우리는 실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절대부등식을 증명하겠다. 그럼 실수의 성질이 도대체 뭔데? 실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라는 게 실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어떻게 바꾸는 거냐? 4ab를 왼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고, 그건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치? 됐죠?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죠? 그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증명 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이 있네요. 너네 절대값 왼쪽 게 큰지 오른쪽 게 큰지 어떻게 알아? 제곱해보면 알아. 제곱해보면. 왜?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지잖아. 맞죠? 그래서 왼쪽 제곱해보면 a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오른쪽 거 제곱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둘 중 누가 큰지 볼 건데, 어차피 a제곱 b제곱은 똑같이 있으니까 빼버리면 우리는 결국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절대값 ab가 큰지 ab가 큰지를 보면 되겠죠. ab가 양수야. 그럼 둘은 어때? 같아. ab가 음수야. 그럼 둘 중 누가 커? 왼쪽이 더 크죠? 이해가? 끝이야. ab가 양수면 같다. ab가 음수면 왼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주면, 절대값이면 무조건 큽니다. 무조건 크거나, 어떤 숫자든 간에 절대값이면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양수면 그대로고 음수면 양수로 바뀔 거니까. 끝이면 증명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실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뭐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활용 볼게요. 발전 문제 20번에 활용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잘 봐. 아까 얘기했던 거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산술기하는 어디서 쓴다? 합의 최소화 또는 곱의 최대에서 쓴다. 또는 역수의 합의 최소에서 쓴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합의 최소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활용이라는 건 도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도형에서 합은 어디서 나올까? 도형 잘 생각해봐. 도형에서 말하는 합이 어딨니? 여태까지 봤던 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활용 문제들 여러 개 봐봐. 사각형이 있어. 또는 삼각형이 있어. 거기서 합을 볼 거야. 뭘 물어볼 때 우리는 합을 생각하면 될까? 합은 둘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직사각형에 또는 정사각형에 이런 거 둘레 어떻게 구해? 변의 길이 다 도와줘. 맞죠? 그 과정에서 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곱은 어디서 나와? 뭐를 물어볼 때 곱이 생기겠어? 직사각형 떠올려봐. 뭘 물어보면? 넓이를 물어볼 때 곱이 생기겠죠. 그럼 역수의 합은? 역수의 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얘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직선의 방정식과 섞여서 많이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과 섞여서. 알겠죠? 그거 이제 문제 나오면 같이 볼게요. 그리고 얘는 잘 안 나오는 추세예요. 보통 도형이 많이 나오고, 보통 이런 식으로 도형이 많이 나오고, 얘는 이제 직선과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추세다. 그래서 나오면 한번 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입니다. 그럼 20번 봅시다. 20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m짜리 철망으로 저렇게 만들겠대, 직각삼각형을. 그랬을 때 뭐가 최대였으면 좋겠다? 곱이,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다. 넓이가 곧 말하는 게 곱의 최대라고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떠올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한번 봐볼게.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쓸 수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몇인 거다? 몇이다? 400이다. 맞나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쟤의 넓이니까 2분의 1 AB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합을 줬고 곱을 물어봤다. 그러니까 뭐다? 산술기하다. 그러면 합을 기준으로 쓰라 그랬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A제곱 B제곱. 그럼 얘는 결국 2AB가 되겠죠? 맞지? 근데 얘가 뭐야? 400이잖아? 그럼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20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럼 2분의 1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10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최대값은 100이다. 이해돼? 여기까지 질문 없어? 그러면 그때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범준아, 뭐를 기준으로 보라고? 산술기한 항상 뭐를 기준으로 보라고? 이 자식아! 합을 기준으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A, B를 구할 때 뭐?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어차피 같을 때니까 얘가 200, 얘가 200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A, B는 둘 다 루트 200일 때 최대값이 될 거다 해서 끝이요. 됐니? 혹시나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69번 봅니다. 469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넓이가 최대야 얘들아. 넓이가 최대. 맞죠? 그럼 우리는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길이를 B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요 길이가 뭐라고? 이 길이가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루트 3이겠지? 맞나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일 것이고 12일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넓이의 최대야. 넓이는 뭐겠니? AB가 넓이야? 가로의 길이 뭐야? 여기가 A면 이만큼도 A니까 넓이는 2AB가 될 거고 얘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산술기하를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크거나 같다 2AB보다. 그러니까 얘가 12니까 얘는 몇일 것이다? 6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의 A, B를 구하면 각각이 몇일 때일 것이다. 각각이 6일 때일 것이다. 그러니까 A, B는 각각 뭐다? 루트 6이다. 루트 6이 몇 개야? 6개. 그래서 둘레는 6루트 6 이렇게. 됐니? 이해돼?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산술기하라고 부르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가 나오는데 코시-슈바르츠 하기 전에 산술기하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좀 어려운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481번 같이 한번 볼게요. 481번 481번에 보시면 두 양수 A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P를 지나고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다. 점 R에 대하여 OQR의 넓이 최소값을 구하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이 있고 두 양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A, B를 여기다 그냥 찍을게.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P예요. 그래 놓고 OP를 연결했고 OP에서 OP의 수직이면서 P를 지나는 요런 애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수직. 그때의 Y축과 만나는 점이네요. 그때의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Q라고 하겠대. 따라왔니? 그러고 나서 R이라는 애가 있는데 R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A분의 1, 0이야.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0은 여기 있겠네요. 됐나요? 그랬을 때 뭘 구해라? OQR.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얘를 보자마자 산술기하가 떠올라?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저 넓이가 뭘까를 보는 거야. 근데 일단은 밑변의 길이는 줬어요. 밑변의 길이는 a분의 1일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너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돼. 높이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야? q의 좌표예요. q의 좌표. 그럼 우리 q만 구하면 돼. 그럼 q는 어떻게 구할 거냐? 첫 번째, 얘의 수직인 거니까 얘의 기울기 y는 a분의 b의 x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그거의 수직한 기울기는 뭐가 돼? 우리 수직한 기울기 어떻게 구했어?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거고, 뭐를 지나? a, b를 지나?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거야.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쓰면 얘가 직선이야. 맞죠? 근데 그거의 무슨 절편? y 절편은 뭐에다 0 집어넣어? x에다 0 집어넣어? 0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니? 계산하면 b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나오겠네요. 얘가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 높이가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에 a분의 1 곱하기 b분의 a제곱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에 요렇게 계산하면 b분의 a 더하기 요렇게 계산하면 a분의 b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다. 무슨 관계? 역수 관계의 뭐? 최소값. 역수의 합의 최소값.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산술기야. 그거나 같다 2의 루트 둘의 곱은 1. 그러니까 최소값은 2.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역수의 합의 최소는 어디서 많이 나온다? 뭐와 같이 많이 나온다고? 직선의 방정식과 많이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도형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과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다 보면 기울기 때문에 역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수가 생기는 과정에서 역수의 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고 마지막!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요 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 산술기하는 많이 나오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많고 활용하는 문제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산술기하는 막 이제 중요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뭔가 활용될 만한 게 없어. 뭔 소리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써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얘가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애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전개해보면 그냥 나와. 그냥 양변 전개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전개하면 왼쪽이 더 크다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얘는 언제 쓸 거냐, 산술기하처럼 언제 쓸 거냐, 얘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양수 조건 이런 것도 아니야.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a, b, x, y가 실수여도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고 언제 쓸 거냐, 제곱의 합을 물어보거나 정확히는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거나 1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써요. 이럴 때 써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 보시면 잘 봐. 지금 뭘 물어보고 있다고? 4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다고? 아, 합의 최대? 산술기하는 합의 뭘 물어봤어? 최소 물어봤어. 그러니까 산술기하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얘를 보고 산술기하가 떠올랐어도, 왜냐면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면 아, 합의 최소인가? 산술기하가 의심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를 봐봐. 양수 조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산술기하 못 써? 산술기하 무조건 양수였어?
그러니까 접는 거야.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그 생각이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나도 고민을 해. 특히 1학년 문제 풀 때는 나도 고민을 해. 최대 최소 나오면 얘가 산술기할까 코시슈바르츠일까를 고민을 해. 그럼 보통 산술기하긴 하거든. 보통 고민하면 산술기하긴 한데 일단은 나왔을 때 고민이 될 수 있어. 근데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합의 최대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야. 얘는 합의 최소는 합의 최소지만 양수 조건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는 거야? 코시슈바르츠밖에 안 남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식을 외우라 그랬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냥 식을 외운 다음에 거기다 그냥 집어넣는 게 끝이야. 집어넣어 볼게. 1번 집어넣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래요. 4래. 그럼 요 앞에 거 찾으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크거나 같다의 얘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 문제에 나와 있는 4x 플러스 3y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맞니? 그럼 a는 몇이야? a는 몇일 거고 4일 거고 b는 3이겠죠?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여기 몇이야? 25야. 그럼 얘를 제곱했더니 100보다 작아. 최대값은 10. 끝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코시슈바르츠가 나오면 그냥 이 식을 써놓고 집어넣어. 알겠지? 그래야 안 틀려. 밑에 거 한 번 더 해볼게. 여기서 5x 플러스 12y는 13이래.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5x 플러스 12y는 12y의 제곱이고 그거를 갖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올지만 보면 되지? 비교해봐. a에 뭐가 들어왔고 5가 들어왔고 b에 뭐가 들어왔다? 12가 들어왔다. 끝이야. 그럼 얘가 뭐일 거니까? 13일 거니까 끝났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제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얘 볼게요. 얘 밑에 거.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반지름이 2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인데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만약에 둘레의 최소값이었으면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되는 거고 지금은 둘레의 무슨 값이니까? 최대값이니까 코시슈바르츠를 떠올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보시면 맞나요? 지금 문제가 잘 읽은 거 맞지? 둘레의 최대값 맞죠? 그럼 얘가 2고 우린 둘레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B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저 길이 뭐야? 4지. 지름이니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돼? 16이 되는 거야. 근데 둘레는 뭐야? 2A 더하기 2B를 구하고 싶은 거죠? 맞지? 집어넣으라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A 더하기 2B의 제곱이야. 그럼 X는 몇일 거고? 비교해봐. X 몇인 거고? 2인 거고 Y 몇인 거야? 2인 거야. 계산하면 끝이야. 됐어? 그리고 마지막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 최대일 때 또는 최소일 때 이걸 우린 산술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우리 산술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둘이 같을 때였죠. 얘는 뭐냐면 A 대 B가 X 대 Y일 때예요. 앞에서부터는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A 대 B와 X 대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알아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최대 최소일 때가 언제냐. 그러면 A 대 B가 지금 X, Y가 각각 2, 2였지? 방금 우리가 구한 거 몇 대 몇일 때? 1대 1일 때다. 즉 저 A, B가 길이가 같을 때다. 즉 제가 정사각형일 때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렇게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코시슈바르츠 문제 한 문제만 더 볼게요. 한 문제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있나? 아까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없나? 이씨 설마 없어? 없네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470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공식 연습한다 생각하세요. 쉬운 거니까 470번 풀어보세요.
끝났다. 2단원. 역시 3단원만 하면 된다. 빠르게 마무리하고 중간고사 범위 다시 복습합시다. 미리미리 사세요, 스매싱. 나중에 또 가가지고 저 앞에 영동문고 가가지고 갔는데 책이 없어요 이러지 말고. 영동문고 같은 서점은 해봤자 한 3권, 4권밖에 안 사놓으니까 너네가 다 같이 가면 당연히 부족하겠지. 뭐 스매싱이 엄청 유명한 책은 아니니까. 센 같은 건 엄청 많이 갖다 놓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든가. 풀어보셨나요?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2번만 한번 풀어볼까? 1번은 대충 다 푼 것 같은데 써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럼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뭔지 알면 되고, 그 다음 문제에서 2a 플러스 5b의 제곱을 준 거고요. 그치? 그럼 x는 뭐인 거고? 2니까 제곱하면 4인 거고, y는 5니까 제곱하면 25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하는 거고, 여기다가 29 집어넣으면 되겠네. 근데 29의 제곱인데 얘가 29니까 이렇게 하나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9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29다. 근데 만약에 그때 a, b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또는 a, b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a 대 b는 x 대 y. x 대 y가 뭐야? 2 대 5. 그러니까 2b와 5a가 같을 때일 것이다. 그래서 얘 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어서 a, b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돼요. 만약에 이제 그 최소일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안 되는 거 있니 혹시? 괜찮아? 오케이. 그럼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그러면 2단원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냥 쉴 수는 없겠죠? 그냥 쉴 수는 없겠죠? 왜 그냥 쉴 수 있어? 그냥 쉴 수는 없겠죠? 아, 여기 있네. 477번에 477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477번 한번 풀어보세요. 477번. 얘가 코시슈 버릇이네.
풀어보셨나요? 괜찮아? 풀려? 잘 안 풀려? 이게 왜 이제 풀어보라고 하냐, 이게 사실 코시-슈바르츠 문제예요.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분명히 제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잘 봐. 여기서 합의 무슨 값을 물어보고 있어? 최대값이 합의 최소였으면 산술기하야. 양수 조건까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양수 조건이 있느냐? 루트 때문에 양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양수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네 둘이 실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x, y가 양수니까. 루트가 있죠. 그럼 내가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그냥 a라고 놓고 얘를 한번 b라고 둬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뭐로 바뀌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야.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바꿔보면, 잘 안 보이면.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면 합의 최대니까 코시-슈바르츠인 거야. 합의 최소면 산술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맞죠? 그럼 얘는 16이고 얘는 몇이겠니? 개수 몇이야? 둘 다 1, 1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2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30이니까 루트 씌우면 4루트 2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제곱이니까. 근데 이제 혹시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여기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 너네 x제곱이 3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x는 4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끝이야? 마이너스 4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도 되죠. 그래서 간혹 그 코시-슈바르츠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둘 다 물어볼 때도 있어요. 최대 최소를 둘 다 물어볼 때. 얘는 근데 최대 최소를 둘 다 물어볼 수 없어. 왜냐면 양수기 때문에. 음수로 안 내려갈 거니까. 얘는 이 문제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간혹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를 다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산술견 최대 최소가 다 안 나와. 최소만 나와, 합을 기준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둘 다 물어봐도 코시-슈바르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지금 루트의 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루트 기준으로 얘는 제곱의 합이 되는 거야. 맞죠? 루트를 제곱하면 이제 그냥으로 바뀌기 때문에,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